솔직히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 다니고 있는데 에이전시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에이전시는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다 시키기 때문에 사회 초년차에 꼭 되게 필요한 그걸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UX의 숲 너구리 허스키. 아기사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그럼 아기사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2년 동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아기사슴입니다. 오늘은 아기사슴님에게 신입 취업 경험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사실은 아기 사슴님이 비전공자셨어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업 대기업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디자인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 지금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대를 졸업하시고 탄탄한 대기업까지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을 계속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나서 디자인 비엔날레나 이런 걸 조금 많이 가봤어요.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아이디어가 되게 탄탄해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그래도 죽기 전에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죽기 해가지고 전에 네, 죽기 전에 되게 너무 많은 인생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늦은 나이고 되게 빠르게 조금 졸업할 수 있는 디자인 학교를 알아봤고 그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공대에서 디자인으로 공부해봐야겠다고 했었을 때 사실 디자인 안에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공부할 때 나 디자인 중에 이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어 그런 게 있었는지. 처음에 사실 디자인에 뭐가 세부적으로 있다는 건 사실 몰랐고 막상 학교에서 들어와 보니까 저는 약간 그 디자인의 이유가 되는 사용자가 있다거나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거나 약간 이런 작업에서 제가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UX, UI가 조금 더 뭐 광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UX, UI 해야 좀 더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고려해주지 않았던 게 사실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그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그런 루트를 따라갔었잖아요. 남들이 그쵸.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루트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사실 제 성향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그런 거에 맞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어요. 너무 질문하면 내가 너무 선물 같아 보이네. 지금 회사에 지원하셨을 때 경험을 좀 들어볼까요? 취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졸업 1년 남았을 때 지원한 모든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단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UX, UI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웹이나 앱 한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에는 그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엄청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거를 엄청 읽은 다음에 이거를 나랑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뭐 아티클을 내는 그런 회사다. 나도 되게 일을 잘하고 싶고 되게 이 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저의 그런 이직 과정들을 섞어가지고 뭐 약간 자기소개서를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이 막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 내가 그게 안 맞으면은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없고 그 회사도 손해고 저도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회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걸 깊이 고민해서 약간 엮어서 써라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게 준비하기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이 회사에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막상 써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전에보다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나열해서 그 1년 동안에 그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면접 볼 때 이전에 앞에는 몇 번 정도 면접을 봤었는지 기억나요? 한 2번 정도, 세 번째 회사였던 것 같아요. 네. 뭐 합격한 다른 회사 선택지가 있었어요? 완전 합격한 건 아니고 뭐 2단계까지 합격하고 뭐 1단계까지 합격하고 막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회사를 합격하고 나서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연봉에 대해서 딱 아, 받았을 때 충격적이시진 않았나요? 근데 너무 어떻게 이 돈 받고 일하지 싶은 친구들 충격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았고 그래도 적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그래도 최악은 아닌 연봉을 받았을 때 그거를 받고 회사랑 혹시 딜을 했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제가 30이 넘어서 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감사한데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를 뽑아줬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솔직히 후회돼요. 딜 안 한 거.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지금은 한 2년 정도 네.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왔는데 현재의 연봉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솔직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맨날 매일매일 진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진짜 내가 진짜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 진짜 효율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난 진짜 인재다 이러면서 사실 일하고 있고. 근데 디자인 에이전시가 워낙 일도 많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좀 책임감을 맡게 하는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저는 정말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면 쓴 보람이 있네. 진짜. 저희 좀 몸살이거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한이 좀 많이 이제 퇴색됐어. 배불렀어. 우리 배불렀어. 저희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그냥 대충. 야, 만약에 우리가 5년 전이었어 봐. 악에 받쳐서 했지 이거. 지금 좀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약간 울분 이런 것도 많이 담겨 있고 지금 너무 좋아요. 딱 2년 차 되니까 울분이 생기더라고요. 1년 차 때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2년 차 그러면 그 울분 생겼을 때 회사에서 뭐 조직장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막 동료한테만 얘기를 하지 좀 그걸 관리자급한테 얘기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허스키가 조직장일 때 신입이 막 저 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회사에다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 응. 근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있고 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허스키는 위에다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치, 만약에 나도 내가 더 받고 싶으면은 위에다가 더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스키는 해요? 응. 오. 그래서 더 받았어? 응. 언제? 언제?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야? 그런 거를 했어?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나왔나?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 다니고 있는데 에이전시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신입에게는 오히려 저는 에이전시를 추천하고 싶은 게 에이전시는 되게 다양한 업을 만날 수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의 일부분만을 담당을 해서 이게 내가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걸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에이전시는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게 맞는구나 아닌 거구나를 좀 많이 경험해보는 시기가 사회 초년차에 꼭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대기업에서 뭐 디자이너로 있으면은 뭐 GUI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에이전시는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다 시키기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아기 선생님은 이후에 에이전시가 아니라 대기업 인하우스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근데 제가 사실 제조업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정말 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근데 또 IT 대기업의 경우에는 되게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뭔가
조금 소규모나 이런 스타트업 같은 데서 내가 생각한 거를 조금 많이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는 일을 사실 지금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더 주는 스타트업 가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스타트업. 그런 건 어때요? 업무 강도? 에이전시들은 보통 그냥 떠올려보면 엄청 바쁘게 일할 것 같고 막 야근하고 처리하고 주말에도 나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그게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게 저는 일이 많거나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면은 그게 조금 좋더라고요. 좋은 부분이 있어서 많은 좀 아이디어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약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되게 궁금해요. 이제 2년 정도 UI UX 디자이너로 업무를 하셨고 앞으로 뭐 직업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화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마케팅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뭐 사용자 관점 이해관계도 있고, 뭐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도 있는데, 약간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많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데이터적인 분석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내가 그 대기업을 계속 다녔으면은 지금보다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자신하게 솔직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옛날에는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회사에서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스로 뭔가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기 사수님이 내가 다시 신입 취준 시절로 돌아간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한다, 이거는 안 한다 라고 생각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에이전시 선택을 한다. 음. 그리고 연봉 협상은 다시 한다. 말을 한다. 감사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무리 마지막 한마디로 취준하는 신입 디자이너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되게 취준이 안 되고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되게 인생은 길고 회사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험이 막 계속 생길 텐데 그런 뭔가 회사의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오래 해도 괜찮은지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잘 말씀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